이젠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거야. 어때? 준비됐어? 좋아, 그럼 출발하자.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곳에 가봤지만 이렇게 신기한 동화 세계는 처음 봐. 아직 수리하지 않은 집이네. 아무리 날아도 여기선 못 자겠어. 혹시 무너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 딱히 특별한 건 없네. 상황을 물어볼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저쪽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얼른 가보자.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한때 운명을 주관하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여신은 떠나면서 자신이 창조한 왕국에 세계의 수수께끼를 남겼죠. 누가 말하는 거지? 아무튼 사람 말을 알아듣는 고양이와 이방인 그리고 꼬마 요정 하나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한쪽의 좁은 길을 바라봤습니다. 그 한쪽이 어느 쪽인데? 코마니아에서 수치인 주소를 이렇게 적으면 접수하는 언니가 퇴짜를 놓을걸. 이렇게 명확한데도 꼬마 요정과 고양이는 의욕을 품는군요. 아마 10분의 1 정도는 무미건조한 제 내레이션 때문이겠죠? 다시 얘기해보죠. 왼편의 좁은 길에서 매혹적인 향기가 풍겨옵니다. 그 길의 끝에 있는 건 보물과 영광입니다. 멋진 이야기의 서두 같아. 그 다음은? 다음은 뭐야? 이방인 일행은 길의 끝에서 비밀 석실을 발견합니다. 후에 찾아올 예언 속 후작을 기다리고 있기에 후후 석실이라 불리는 곳이었죠. 이해했나요? 후에 찾아올 후작을 기다리는 석실, 후후 석실. 귀엽지 않나요? 갑자기 자화자찬하기 시작했어. 다만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충고 하나 해드리죠. 이를테면 가운데 있는 의자에는 절대 앉지 마세요. 안 그러면 아주 민망한 일이 생길 테니까요. 출발할 때가 됐어. 산꽃이 피고 해가 거듭되니 마침내 협객이 이곳에 왔구나. 동천 속은 세상 밖을 모르고 세상 밖은 환상 속 인연을 모르네. 이번에 또 누구 목소리야? 사람이여! 탁자 위에 놓인 편지, 검은 하늘에 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서사시이며 다채로운 이야기인가. 이방인들도 다음 목표를 눈치챘겠지. 그건 바로 저 위의 태엽을 빼내는 것. 저기 카페 음유지인처럼 말해야 한다며. 근데 넌 그냥 평범하게 말하고 있잖아. 맞아. 애초에 네가 제안한 거잖아. 이러면 안 되지 카페. 목함과 도자기 길을 막자 협객과 야옹욕에 분노하네. 그건 내가 쓴 시잖아. 카페 방금 좀 지적했다고 내 시를 표. 이방인은 태엽이 뽑히는 순간 돌발 상황이라도 벌어질 거라 생각하나 봐. 그래서 먼저 주변을 둘러보기로 결정한 거지. 뭐라 할 순 없는 노릇이야. 그동안 우리는 앞으로 말할 때 어떻게 할지나. 음유시인처럼 말하기 싫으면 맘대로 해. 괜히 운율 못 맞추는 걸 내 탓으로 돌리지 말고. 다이아처럼 견고하고 강철처럼 단단하니 태엽은 미동조차 않더라.
이런 상황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 이방인은 이렇게 생각했다. 공격! 공격! 태엽을 때려서 느슨하게 만들자!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끝냈다. 남은 건 태엽을 뽑는 것뿐. 드디어 빨리빨리 몸통이랑 다리 관절 좀 움직여봐. 우리가 등장할 때라고. 네가 실을 안 쓰는 문제는 일단 따지지 않을게. 시끄러! 존귀하고 고귀하고 귀중한 외부인님, 일단 우리 서기부터 할게. 우린 이곳의 3대 가문이 선발한 역사 정확성 감독자야. 너처럼 태엽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지. 내 이름은 넌 카페, 얜 올비치, 그리고 넌 보보라노, 맞지? 지금까지 너희 대화를 워낙 많이 들어서 목소리로 누가 누군지 대충 알겠어. 근데 한 명 더 있지 않아? 우릴 이 동굴로 안내한 사람 말이야. 누구? 그렇게 역사의 진실을 밝힐 전설의 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마디 인용하자면 별길 왕성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할 수 있겠군요. 이 사람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은 없어. 너희 둘 중에 누가 복화술을 배워서 모두를 속인 거면 얼른 자백해.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야. 밤에 애들 재우기 딱 좋은 소리네. 누구지? 나도 모르겠어. 알바도 아니고. 앞으로의 순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 태엽은 별길 왕성의 현재와 과거를 움직이는 중요한 열쇠야. 그리고 우리 세 가문은 과거에 관해 논쟁해 왔지. 우리 세 가문은 각각 지난날의 악령과 가문의 기원에 관한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중 어느 게 진짜인진 몰라. 악룡? 요즘 소란 피우는 그 용 말이야? 아, 그 용은 아니야, 꼬마 요정. 말 그대로 지난날의 악령이지. 아주 오래전에 이미 토벌된 악룡이야. 새로운 용은 우리들 가문의 역사랑 아무 관련이 없어.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아무튼 너흰 진실한 역사를 탐구하기 위해 줄곧 태엽을 뽑아줄 사람을 기다렸단 거네? 탐구만이 아니라 끊기지 않는 논쟁 때문이기도 해. 솔직히 난 상관없는데 카페가 자꾸 시비를 걸어. 과거에 누가 악령의 재앙을 해결했는지를 분명히 알아내야 최고의 가문을 선별할 수 있거든. 태엽을 뽑는 순간부터 넌 명예 후작이 됐어. 그러니까 부탁할게. 고귀한 이방인, 고귀한 여행자 후장님, 네 장어 신고 말하는 고양이와 날아다니는 꼬마 요정을 데리고 우릴 도와줘. 그러니까 난 고양이가 아니라니까. 에휴, 그래도 야옹 요괴보단 좀 낫네. 친구, 몰입해야지 몰입. 고양이는 보통 장화를 신지도 말을 하지도 않아. 난 네코마타야. 네코 정도로는 불러달라고. 지금부터 너희들을 기념의 성지로 안내할게. 거기에 가면 뭘 해야 할지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 여기가 바로 우리 가문의 성지야. 조상님들은 용맹하고 과감하게 이곳에서 악령과 싸우셨지. 며칠 밤낮으로 싸운 끝에 조상님들은 악령을 쫓아내셨어. 며칠 동안 교대로 출전하시면서 말이야. 전설이잖아. 잠깐! 지금 너희 가문의 역사가 전설일 뿐이라고 인정한 거야? 역사인지 전설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 가문이 용감한 건 진실이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다퉈온 이유도 따지고 보면 진실 때문이잖아. 카페 말의 여행자는 고민에 잠깁니다. 허구 세계의 진실과 진짜 세계의 허구는 동등한 걸까요? 하지만 당장 가문의 성지에 열광하는 건 카페만이 아닌 듯합니다. 다른 불청객도 있군요. 여행자와 말하는 네코마타는 그들을 혼내주기로 합니다. 지나갈게.
만물을 움직인다. 와, 이 얼마나 용맹한 모습인가. 꼭 내 조상님들이 식당님하신 것 같았어. 글쎄, 난 여행자 후작이 너희 가문 조상님보다 훨씬 강할 것 같은데. 너 방금 우리 가문의 역사가 진실이라는 걸 인정한 거 맞지? 일어나라. 네 무예와 용기는 우리 선조들의 업적을 현대 미적 감각에 맞춰 더 생동감 있게 해석했어. 이제 중요한 일을 시작해보자. 다들 알다시피 시간은 일종의 착각이야. 때로는 행으로, 때로는 페이지로, 때로는 프레임으로 운행되지. 대부분 태엽이나 톱니바퀴 형식이지만. 그리고 네가 들고 있는 태엽은 시간을 되돌려 과거를 재현할 수 있어. 사실 난 시간이 의식에서 비롯된 착각이라고 생각해. 톱니바퀴로 움직이는 우리 몸은 의식을 수용했고. 하지만 의식은 시간이라는 차원을 이해할 수 없으니 우린 톱니바퀴와 렉을 따라 나아가며 모든 순간을 무한히 겪는 거지. 나 왜 수메르 아카데미아에 배달 온 기분이 들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올비치는 용이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보보라노는 시간이라고 답하며 앞선 관점을 얘기했죠. 똑같은 선생님의 질문에 카페는 보보라노라고 답했습니다. 진짜 역사를 다룬 원고, 세계 창조 배치도, 마법사의 자필, 이것들은 렉의 시작, 책의 첫 페이지에 숨겨져 있어.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태엽을 꽂고 거꾸로 끝까지 돌리면 된다는 거지? 맞아. 창세의 여신은 태초의 순간에 운명의 여신의 원고를 설계도 삼아 예언의 여신의 별 하늘 아래에 놓고 몇 개의 마법진을 기반으로 세계를 창조했다고 해. 위대한 태엽이 주변의 시간을 태초로 되돌리면 우린 마법진의 패턴을 복원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잠깐만! 이렇게 세계 설계도의 일부를 가져가면 위험하지 않아? 게다가 마법진이 어떻게 생겼는 줄 알고. 마법진의 대략적인 형태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우리 가문의 휘장이 됐어. 즉, 우리 가문의 휘장대로 선을 이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다른 건 걱정할 것 없어. 집이 완공된 후에 시공팀이랑 설계도가 없어진다고 집이 무너지진 않잖아? 그렇게 여행자 후작은 위대한 태엽을 근처 태엽 구멍에 꽂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봐! 진실한 역사를 기록한, 아니, 진실한 역사를 이루어낸 신성한 장이야. 같이 봐보자고. 우리 가문을 다시 보게 됐지? 박수치고 찬양하라고.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실이니까. 이 서명을 봐. 이걸 누가 위조할 수 있겠어? 이럴 수가. 설마 우리의 역사는 전부 가짜였던 거야? 낙담할 거 없어, 올비치. 제가 진짜라고 우리가 가짜인 건 아니니까. 가짜는 소리 계속해봐, 보보라노. 난 줄곧 질투에 휩싸인 네 표정이 보고 싶었거든. 사실 수수께끼의 해답이 하나뿐인 건 아니죠. 다들 진실은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일행은 다른 가문의 성지와 그곳에 보관된 문헌도 살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레이션은 객관적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째 다른 애들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데. 됐어. 기분 좋으니까 같이 가줄게. 어차피 설명대로면 3번의 재현을 전부 완료해야 하고 너희들의 실망한 표정도 보고 싶거든. 다음은 우리 가문의 성지로 가자. 내가 안내할게. 이따가 또 태엽 쓰는 거지? 그럼 일단 뽑는다. 차! 일행의 앞엔 위대한 태엽에 맞는 받침대는커녕 닫힌 문밖에 없었습니다. 받침대는? 가짜인 게 들통나면 창피할까봐 미리 다른 곳에 치워둔 거야? 마음대로 생각해라.
어차피 우리 가문의 주요한 업적은 스스로 지어낸 업적은 시끄러 카페. 시끄럽 카페. 언젠간 내가 변을 당하면 범인은 무조건 보보라노야. 유언 끝. 우리 가문의 업적은 지난날의 악룡의 보물 창고에서 지혜롭게 보물을 훔친 거야. 그리고 받침대를 비롯한 귀중품들을 전부 문 뒤에 보관해뒀지. 그러니까 우리는 문을 열면 된다는 거야? 그거보단 조금 더 복잡해. 스마트 퀴즈 시스템을 갖춘 문이라 질문에 대답해야 하거든. 틀리면 경보가 울리지. 맙소사. 그럼 넌 답을 알아? 시간이 지혜의 책장을 하얗게 물들여버렸어. 한마디로 모른단 얘기야. 그래도 미리 언지를 해뒀으니까 경보가 울려도 경비원은 오지 않을 거야. 걱정 말고 대답하면 돼. 질문 하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난 장하시는 대요괴 네꼬마타다. 그리고 난 가이드 요정이 아니라 그냥 가이드다. 질문 둘. 악령을 물리치기 위해선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좀 전에 챕터에서 용기가 유용하다는 게 증명되긴 했지만요. 저기 우리가 듣고 있는 건 알고 있는 거지?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저 세 사람이 또 실랑이를 벌일 거려? 그러니 그런 건 속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질문 둘. 악령을 물리치기 위해선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그게 정답이면 내 손에. 정답입니다. 세상에, 완전 뻔뻔해. 질문 셋. 바깥 세계의 허구와 이 세계의 진실 중 어느 게 더 진실할까요? 맞습니다. 바깥 세계가 꿈이 아니란 걸 누가 장담할 수 있나요? 꿈에서 깨고 보니 하나의 소설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둘 다 진실한 것이죠. 모두 마치셨군요. 그럼 받침대를 맡기겠습니다. 여행자 후작. 그럼 저번처럼 위대한 태엽을 꽂아줘. 그리고 우리 가문의 휘장은 이거야. 어디 보자. 어디 지혜의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 허구를 지어냈는지 봐보자고. 나한테 유언이 있다면 내 유언은 이거야. 카페를 없앤 건 나다. 봐봐! 우리 가문의 역사도 진짜라고! 여기에도 위조할 수 없는 서명이 있잖아! 뭐라고? 그럼 설마 우리 가문만... 우리 가문의 지혜가 너희한텐 웃음거리 같을지라도 가문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내 지능으로 판단해보자면 이래. 우리 세 가문의 역사와 미덕은 전부 진짜일지도 몰라. 보브라노... 무슨 소린지 알 것 같아. 전에 야외공사님이랑 안조영 어포를 걸고 어느 잠 밑에 말린 매실이 있는지 내기한 적이 있거든. 근데 몇 번을 해도 정답을 못 맞히는 거야. 야에미코님은 매번 다른 잔에서 말린 매실을 꺼내셨어. 나중에 미유키라는 무녀 언니가 알려줬는데
사실 말린 매실은 모든 잠 밑에 있었대. 휴, 역시 난 아직 배워야 할 게 너무 많다니까. 그건 그냥 그 여우가 널 골탕 먹인 거잖아. 그러고 보니 좋은 일이 하나 있네. 바로 이 세 개의 보물 상자를 전부 열 수 있다는 거야. 매실 사기극과는 다르게. 보보라노의 마지막 재산을 챙기고 나면 우리 가문으로 가자. 그럼 이번에도 태엽부터 뽑는다. 차! 올비치는 그렇게 말했지만 서로 이해하면 다툼은 없을 것이다. 성지에 도착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앞에 나타난 건 굳이 왼쪽의 새길로 꺾지 않고 비극을 재현해 보겠다면 그것도 일종의 체험이 되겠죠. 우리 가문 성지에 거대와 경비병이야. 고지식한 데다 힘도 세고 엄청 단단하지. 왠지 카페네 가문보다 힘이라는 신조에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너희 가문의 신조는 뭐야? 그야 경비병은 카페 가문에서 왔으니까 커지는 건 힘의 가문에게 치명적인 유혹이거든. 우리 가문의 신조는 공감 능력이야. 주로 거대화 물약을 제공하지. 그게 공감 능력이랑 뭔 상관이야? 우리 선조들은 우리가 너무 작았을 뿐 지난날의 악룡이 우릴 일부러 해친 게 아니라고 여겼어. 어쩌면 정말 못 봤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선조들은 물약을 마시고 악룡보다 더 커진 후에 악룡을 깔고 앉아 설교해서 결국 공감 능력을 깨우치게 했지. 다만 지금은 약이 변질됐을 거야. 마셔도 체구가 커지기는커녕 공감 능력만 잃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돌아서 가자. 다들 나 돌아왔어. 가문의 잃어버린 원서를 찾기 위해 예언 속의 후작이랑 후작의 시종들과 함께 왔지.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긴 없었는데 귀찮은 일 만들지 말고 얼른 여기서 나가. 당신과 올비치는 그저 커다란 경비병과 인사를 나누려던 거지만 그들의 오늘 일정에 손님맞이가 없었기에 썩 유쾌하지 않게 헤어지고 맙니다. 정말 들어가고 싶다면 왼쪽의 새길로 가는 건 어떨까요? 후작은 떳떳한 사람은 새길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끝까지 왼쪽의 오솔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픈 월드의 오픈 솔루션이라 일이 이렇게도 해결되는군요. 아마 이 근처일 거야. 근처에 잡동사니가 엄청 많네. 혹시 박스를 버리면 반품 안 될까봐 챙겨두는 타입이야? 이래선 신탁의 기둥이 나타나도 찾을 수가 없겠어. 그보단 우리 가문의 휘장에도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 후작의 지혜가 필요하겠어. 잘났다 참. 여긴 없는 게 없네. 공감 능력만 빼고. 이게 마지막이야. 서명이 있어. 진짜야. 공감 능력도 별길 왕성을 이루는 기반 중 하나였어. 우리 예상대로 세 가문의 역사 모두 진실이었네. 솔직히 좀 복잡한 마음이 드네. 허무하기도 하고 진실을 찾긴 했는데 진실이 너무 많아. 알지. 전에 이나즈마 사람들도 그랬어. 신기루 전기는 6권까지 나왔을 때가 제일 재밌었다고. 나중에 88권쯤 되니까 아무도 안 읽더라. 일행은 우울해졌습니다. 물론 행복한 느낌도 있었지만요. 어쩌면 아직 일말의 희망이 남아있는 걸까요? 누군가는 눈치챘겠죠? 어떻게 진실한 역사 세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안 그래도 궁금하긴 했어. 근데 전에 보보라노가 엄청 일리 있는 말을 했단 말이야. 물어보면 꼭 내가 바보처럼 보일 것 같았다고.
괜찮아, 꼬마 요정. 내가 진실이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하긴 했지만 이 세계의 역사는 쉽지 않거든. 이 세 역사의 진실은 모두 성의 건립과 악령하고 관련되어 있고 모두 진실을 의미하는 서명이 있으니까. 바로 그때 갑자기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종소리다. 한 번 울리면 뭐였더라? 최고 경계 등급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전원 문 앞으로 집합해. 포획 접착제를 문 밖에 쏟아버리자. 온 도시가 감시의 눈을 밝혔습니다. 유일한 눈앞에 있습니다. 방금 그 종소리는 뭐였지? 그리고 한 번밖에 안 울리는데 왜 최고 경계 등급이야? 긴급 상황이니까 빠를수록 좋은 거지. 99번을 울리면 늦잖아. 휴, 드디어 탈출했네. 또 쓸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혹시 몰라서 태엽도 챙겨왔어. 그럼 다시 진실에 대해 의논해보자. 삼중으로 교차된 진실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 나도 모르겠어. 시뮬랑카 사람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분의 서명이 적힌 원고라면 우린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 그분은 이 모든 걸 창조하신 운명의 여신이셔. 이 책들은 창조물에 대한 그분의 계획이고. 우리가 다툰 이유는 과거의 진실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서야. 이제 진실을 알게 됐으니 그 진실을 받아들여야 하지. 우리가 태엽이 설계한 궤적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이건 명확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과거의 궤적이야. 우리도 더는 다투지 않을게. 다 너희 덕분이야. 정말 이러면 된 걸까요? 처음 운명의 갈림길에서 내린 선택은 고작 이런 무의미한 해피엔딩을 향했던 걸까요? 더 생각해도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만 쉬죠. 너 또 뭔가 꾸미고 있는 거지? 어찌됐든 난 돌아가서 오늘 보고 들은 걸 가문 사람들한테 알려야겠어. 나도 그러려고. 나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그 이상한 내레이션이 뭘 꾸미고 있는지는 내일 다시 보자고. 얼마나 아름다운 하루인가. 여행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일말의 불안감이 가슴 한편에 차올랐습니다. 시계초 골목으로 가야 해. 마음의 소리가 당신을 다그칩니다. 저 앞이 시계추 골목이야. 다들 저기 모여 있는 걸 보면 무슨 일이 생기긴 했나 봐. 세상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별길왕성 3대 가문의 분위기가 이제 겨우 풀리나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무슨 일이지? 저기 누가 누워있는데? 카페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카페 이 멍충아! 얼른 눈 좀 떠봐! 어제 말한 유언도 안 고쳤잖아. 이러면 내가 의심받을 거라고. 유언이 뭐였지? 내가 변을 당하면 범인은 무조건 보보라노야. 넌 왜 그렇게 똑똑히 기억하는 건데? 이건 신문이잖아, 보보라노. 탐정님이 물어보면 솔직히 답해야지. 안심해, 보보라노. 난 널 의심하지 않아. 널 단죄할 권리도 없고. 그나저나 마지막으로 카페를 만난 게 너희들인가? 어제만 해도 함께하던 동료가 이런 비극을 겪다니 정말 유감이군. 아마 1시간 반 정도는 깨어나지 못하겠지. 너무 비극적이야. 뒤통수 가격은 태엽 기름을 강력 접착제로 교체하는 것에 버금가는 악행이지. 그러니까 카페가 안 죽었다고? 태엽, 금속 골격, 케이스 모두 건강해. 에너지 저장 디스크의 방출이 다소 난잡하긴 하지만 가만, 너희 설마 카페가 망가지지 않았다고 범인을 안 잡아낼 생각인가? 당연히 잡아야지! 하지만 이건 미해결 사건으로 남겠어. 단서도 목격자도 없거든.
주변에 예언의 여신의 정상궤도 태엽 받침대가 있다면 몰라도 실례. 그때 오래전 사라졌던 지난날의 악룡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어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잠깐만, 나 몸이 안 움직여. 구름이었군요. 아니면 새였거나요. 잘못 봤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범행 현장을 재현할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탐정 뒤에 있는 저거 태엽 받침대 아냐? 오, 정말이군. 그래서 다들 행동이 제한된 거였어. 여행자, 어서 가서 사건 현장을 재현해봐. 현장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진실은 명백해. 카페는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쓰러졌지? 연기가 분명해. 무슨 조사가 그렇게 건성이야? 범행 현장을 재현할 능력이 있는데 논리랑 증거가 뭐가 필요하지? 게다가 진실은 간혹 이상할 때도 있는 거야. 이를테면 이 별길 왕성의 기원에는 세계에 진실된 역사가 있는 것처럼 말이야. 근데 아까는 카페가 뒤통수를 가격당해 쓰러졌다고 했잖아. 어쩌면 외출하기 전에 뒤통수를 변기에 세게 부딪혔나 보지. 알게 뭐야. 그러다가 어질어질해서 여기에 쓰러진 거고. 카페 동기에 대해 내 추리는 최고의 가문 일이 흐지부지 되면서 별길 왕성의 긴장된 분위기도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카페는 새로운 충돌을 일으키려 한 거야. 그래야 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니까. 과연 시뮬랑카 주민의 IQ로 거기까지 생각이 닿았을까? 여행자, 나 왠지 재현 현장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그 부자연스러운 느낌 있잖아. 게다가 주변에 없는 물건은 재현되지 않으니까 현장에서 뭔가가 없어진 게 아닐까? 주변을 확인해보지 않을래? 뭐 하려는 거야? 카페집의 변기에 부딪힌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안녕. 너희들 혹시 내 창 못 봤어? 방금 누가 하늘에 용이 있다길래 무의식적으로 창을 하늘로 던졌거든. 여기 창이 있어! 뭔가 신기하네. 일단 챙겨두자. 너희 이방인이지? 왜 그러세요? 블록광석을 채굴하는 짭짤한 일거리를 소개해주려고. 채굴 환경은 절대적으로 안전하지. 듣기만 해도 위험할 것 같은데요. 적어도 택배 배달보다는요. 블록광석의 품질 확보를 위해 우린 특제 곡괭이를 사용해. 그걸 쓰면 광석 표면에 흠집도 안 나고 누구를 때려도 흔적 하나 안 남지. 게다가 작업 강도도 믿을 만한 기관에서 2급 평가를 받았어. 고양이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에휴, 이젠 더 설명하기도 지친다. 너도 이제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겠지? 근데 오늘 곡괭이가 사라졌지 뭐야? 어느 거대 경비병의 톱니바퀴에 끼었다가 지나가던 누가 가져가서 긴급 소생술에 썼을지도. 여긴 응급처치가 엄청 과격하구나. 그나저나 곡괭이가 사라졌다니. 여행자, 수상하지 않아? 뭘 사러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일까지 기다려. 오늘은 장사 안 해. 거대와 물약을 한 병 잃어버렸거든. 누가 가져가서 사람을 해쳤다간 큰일인데. 그래서 일단 가게 재고를 확인하려고. 자칫 잘못 세웠다간 내가 괜히 유언비어를 퍼뜨린 게 돼버리니까. 여기엔 이상한 물약이 있어. 엄청 수상해. 이것도 챙겨두자.
곡괭이가 숨겨져 있어. 이렇게 깊숙한 곳에 숨겨두다니 뭔가 있어. 얘도 챙겨두자. 사라진 흉기가 있다면 그게 뭘까? 곡괭이는 머리에 박히진 않으면 다행이지 않을까? 아니야, 페이몬. 아까 광산 작업반장이 이 곡괭이는 블록 광석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곳 주민들도 파괴할 수 없는 거야. 이 곡괭이라면 아무런 외상도 없이 이곳 주민을 기절시킬 수 있을지도 몰라. 곡괭이를 챙겨가서 사건 현장을 다시 한번 재현해보자. 왔구나. 카페집의 변기는 어떻게 됐어? 변기? 무슨 변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이지? 카페가 쓰러진 자세가 너무 이상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근처에서 수상한 물건을 찾았어. 일부러 재현범위 밖에 놔둔 것 같아. 이제 곡괭이를 여기 놓고 한 번 더 재현해볼게. 괜찮지? 저기, 난 주방에 태엽 밸브를 안 닫고 나온 것 같아서 먼저 이만. 거기서! 이제 문제 없을 것 같아. 범인이 너였다니. 범인이 너였구나!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해주고 싶지만 사실 내가 실수한 거지. 너희는 딱히 대단한 추리도 안 했잖아. 이럴 땐 역시 역시? 튀는 게 상책이지. 도망쳤잖아. 어이씨, 당장 잡아올 거야. 그렇게 가짜 카라바스 후작은 장화씨는 네코마타를 보내 가엾고 작은 직원을 추격했습니다. 작은 직원의 가엾고 병약한 허리가 통증으로 격렬한 운동에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강기를 타고 잠시 숨을 돌렸죠. 진짜 이럴래? 병약한 허리가 물었지만 작은 직원은 단호하게 뛰어내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장화씨는 네코마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작은 직원의 숨소리가 더 크고 요란하긴 했지만요. 난 하나도 안 힘들거든. 포마니아 아이스 배달원을 얕보지 말라고. 정말 끈질기게도 쫓아오는군요. 절 괴롭힌다고 무슨 이득이 있나요? 적어도 화풀이는 할 수 있겠지. 함정에 걸렸군요. 사실 이 세 개의 접착제는 모두 제가 내레이션 마력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주민들은 필요할 때 채집할 뿐이죠.
아니지? 이번엔 나도 신발이 입자. 무명의 작은 직원은 마지막 저항을 결심합니다. 그는 길고 또 길고 긴 벽을 타고 올랐습니다. 이 정도 높이야. 양양 특급 배송 상태로 순식간이라고. 더는 못 뛰겠군요. 자수할게요. 이제 도망칠 곳은 없어. 그래, 죄를 인정할게. 태세전환이 빨라. 여기서 너희한테 잡히는 게 플랜 B였거든. 나도 내 행동이 좋은 결과를 낳을지 확신이 없었어. 사실 출근 너희를 안내하던 내레이션이 나야. 내 목소리 톤이 별로 다양하지 못했나 보네. 내가 이렇게 한 건 다 뜬금없이 심경 고백이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너희가 이유도 안 물어봐 줄까봐 그렇지. 사실 난 창세의 여신이 만든 최초의 의식이야. 이 세계가 운명의 여신이 쓴 동화에 불과하다는 것도 진작에 알고 있었지. 동화는 어린이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난 동화가 전부 허구는 아니라고 생각해. 별길 왕성의 진실한 기원이 세 개인 건 운명의 여신께서 세 개의 이야기를 쓰곤 하나를 고르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다 그분의 고양이가 장난치다 세 장의 종이를 밟아버렸고 그렇게 세 개의 세계가 하나로 겹쳐졌지. 안 그래도 여신님은 어떤 결말이 악룡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결말일지 고민 중이셨는데 그 장면을 보고는 셋 다 좋다고 여기셨어. 그렇게 된 거였구나. 근데 그게 네가 한 일이랑 무슨 상관이야? 넌 가상의 인물이 아니니까 당연히 내 슬픔을 이해 못하겠지. 사실 시밀랑카의 그 누구도 이해 못해. 내가 살아온 나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는 전부 허구인 걸까? 3대 가문이 진실을 쫓는 건 고작 최고의 가문 때문이지. 난 진실을 알게 되면 그들이 더 많은 진실에 호기심을 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들은 이 설정을 태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판에 박힌 삶을 이어갔지. 그래서 난 그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부여해야 했어. 너무나도 얄팍한 진실에 불안하도록 만들어야 했지. 그리고 난 바깥 세계에서 온 진실한 인물들이 있을 때 이걸 확인하고 싶었어. 과연 우리는 진실일까? 탐정. 내 자백은 여기서 끝이야. 자, 날 잡아가. 아마 공개 사과와 반나절의 구금 처분이 내려지겠지. 그럴만도 해. 그리고 카페 보보라노와 올비치에게 전해줘. 위대한 태엽은 당시 세 가문의 선조가 함께 꽂은 거라고. 셋이 힘을 합치기만 하면 남의 도움 없이도 태엽을 뽑아낼 수 있었어. 그 녀석들은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걸 한 번 안 해보더라. 내 가엾은 아이야. 넌 지금까지 한 가지를 오해하고 있었단다. 누구 목소리지? 너 탐정 너야? 목소리 톤이 생각보다 더 다양하네. 동화가 아이들에게 맞는 이유는 아이들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동화는 허구지만 안에 담긴 논리는 진실한 세계에 귀결돼. 어쩌면 선악이 너무 단순하고 어쩌면 비유로 어둠이 숨겨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동화의 내면은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한 세계야. 마찬가지로 너희 역시 진실하지. 이 여신님? 당신이신가요? 주석과 내레이션은 선으로 분리되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사이야. 그래서 네가 내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거지. 하지만 이제 넌 이야기를 뛰어넘을 사람이 됐고 마침 근처에 고양이도 있어 내 메아리가 들리는 거란다. 또 고양이래. 당신의 메아리일 뿐인가요? 탐정. 우리 역시 진실의
일부라는 건가? 아직도 머리가 어지럽네. 올비치가 대충 얘기해주긴 했는데 너희가 탐정을 잡은 거야? 우리한테 잡힌 후에 바로 자수했어. 참, 너희한테 이렇게 전해달라더라. 우리라고 안 해본 줄 알아? 거기 간 지 6개월째부턴 같이 태엽을 뽑아봤다고. 미안. 실은 너무 바보 같아서 힘을 안 줬어. 나도 3년째부턴 힘을 거의 안 줬어. 너네 진짜... 아, 됐다. 나도 뭐 2번째부터는 태엽을 안고 용수는 척만 했으니까. 너희는 어째 할머니 옆집에 매일 햇볕만 쬐는 누렁이보다 더 게으르냐? 근데 마지막에 들은 건 운명의 여신의 목소리야? 흥미롭네. 세상 밖에 역시 또 다른 세상이 있었어. 어때? 나중에 같이 바깥 세상을 구경해볼까? 안 그러면 괜히 나만 뒤통수 얻어맞은 꼴이잖아. 밖에 나가는 방법을 알기나 하냐? 그래도 뭐 나도 찬성. 근데 탐정은 빼고 약 좀 오르라지. 우린 탐정처럼 자신의 진실성을 고민해 본 적이 없어. 세상의 시작을 보지 못해서 그런가? 우리는 늘 우리가 진실하다고 여겼거든. 게다가 카페랑 올비치처럼 재밌는 바보들이 가짜라니 그건 너무 별로잖아.